휴일인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농촌에선 수확 작업이 한창이고 이번 주 개장한 무주 스키장에는 5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전북의 노인 요양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과대 경쟁이 우려되자 정부가 공립요양병원의 신설을 중단했습니다. 군산 도심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불법 광고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근현대 전주의 모습이 담겨있는 공간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키로 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농촌에서는 제철을 맞은 미나리와 딸기 수확이 한창이었고 이번 주 개장한 무주 리조트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휴일 표정, 조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찬 논에서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자란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 식품입니다. 깨끗이 씻은 미나리를 다듬어 한 묶음씩 단단히 동여매면 출하 준비가 끝납니다. 올해는 이상 기온으로 수확량이 줄고 값도 떨어져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작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작년보다 수확량이 한 30% 정도는 수확량이 줄었고요. 딸기가 붉은 빛을 띠며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적당히 익은 딸기를 골라내 바구니에 담아 출하 준비를 합니다. 보름 전 한 차례 수확을 했는데 지난해 수준의 가격은 유지했습니다. 정식 시기에 딸기들이 탄저병, 역병, 시든병으로 많이 죽었지만은 작년과 올해와 좀 그 평년작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개장을 한 무주 리조트에는 1년을 기다린 스키어들이 몰렸습니다. 은빛 설원을 마음껏 질주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2개 슬로프만 개방했지만 주말과 휴일에 전국에서 5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휴일인 오늘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와 유명 산에도 초겨울의 정취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노인 요양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과다 경쟁으로 일부 병원의 운영난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자 정부가 공립요양병원의 신설을 중단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에 신설된 부안 노인요양병원입니다. 부안의 군립요양병원으로 의사 3명과 간호사 8명이 1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의료 인력이 풍부하고 시설이 좋아 보건복지부의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입원해 계십니다. 의사분들이 계시고 이제 모든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반적인 치료는 다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민간 위탁을 맡긴 전북의 공립요양병원은 모두 6곳입니다. 여기에 민간병원을 더하면 전북의 요양병원은 모두 84곳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을 포화 상태로 보고 공립요양병원의 신설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공립과 달리 신설이 자유로운 민간 요양병원은 갈수록 늘면서 전북의 요양병원이 84곳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일부 병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자주 언급됩니다. 경쟁을 많이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덤핑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병원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심각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립요양병원 신설을 중단했지만 민간 요양병원이 갈수록 늘어나 포화 상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군산 도심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불법 광고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마다 광고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떼어내도 잠시일 뿐 거리는 또다시 불법 광고 현수막 차지입니다. 하루에도 서너 차례 철거를 하다 보면 수거한 현수막으로 조그마한 산이 생길 정도입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장, 주말에는 1000장가량 불법 광고 현수막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자체 인력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마다 이걸 뛰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걸리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사고 위험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난간이나 도로변에는 안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내린 과태료 처분은 21건에 5,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84건에 2억 원으로 1년 사이에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 그리고 또 일반 광고가 예년에 비해서 부쩍 많이 이렇게 개첨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 속에 불법 광고물이 크게 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근현대 전주의 모습이 담겨있는 공간들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지원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은 빵집입니다. 단팥빵을 500원에 파는 이곳은 42년 전 전주시 덕진구에 처음으로 영업신고를 한 제과점입니다. 동네 빵집이 사라지는 현실에도 꼿꼿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400개가 팔리는 단팥빵은 64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주인이 지금도 혼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산증인이죠. 제과점으로는 전주 시내에서는 지금 나이가 지금 80인데 지금 제 나이에 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으로 문화사랑방이던 곳은 구도심 활성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남루해진 모습이지만 어음골 쌍다리는 주민들의 애환과 더불어 50년 넘게 전주천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근현대 전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공간과 자연경관, 인물과 이야기 등을 보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문화재는 아니지만 이른바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원형을 유지하고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6명의 자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어떻게 지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미래유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는 미래유산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든 뒤 내년부터 미래유산 지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서 방역당국이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 5시쯤 정읍시 고부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져 14,000여 마리를 오늘 밤 안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장 인근의 고부천으로 날아온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주변 농장들의 사전 방역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내년 3월 이후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서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박 펀드를 활용한 조선업 살리기와 금융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국회 의원들도 참석해서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조선업계가 이번 긴급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전북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4개 출연기관과 지역의 중앙부처 11개 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70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13년보다 11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3년 새 2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장의 연봉을 삭감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큰 만큼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장의 연봉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폭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 제야축제는 타종 행사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풍남문의 종로의 기둥이 뒤틀려서 오는 31일 밤 10시부터 종을 떼어냄에 따라서 타종 행사 없이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위주로 제야축제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에서 5천만 원을 긴급 확보한 가운데 조만간 종로 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말부터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는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 제한하고 있지만 오는 12월 30일부터는 부동산과 자동차의 금융자산까지 더한 총자산 기준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사전 안내 절차 등을 고려해서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덮개가 있는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 시설을 설치한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덮개가 있는 버스 승강장 5,000개 가운데 31%인 1,500여 개의 태양광 조명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버스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나머지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제도를 폐지한 뒤에 100억 원의 기금을 부채를 갚는 데 활용하고 대신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중소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사라지게 돼서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전주시 중화산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기류 등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에 있던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가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